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언니가 결혼할 때 일인데요. 지금도 언니 결혼식 사진만 보면 그때 황당했었던 일이 소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어도 꼭 한 명씩 이상한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날은 언니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언니한테 의지를 하고 살았던 제가 막상 언니가 결혼을 한다니까 무척 서운했어요. 제가 결혼식 올리는 신부 마냥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언니랑 함께 이날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요가며 수영이며 전신 마사지며 다 했어요. 그런 노력 탓에 아름다운 신부로 딴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신부는 언니가 가장 돋보여야 할 날이었죠. 한참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 옆에 있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효영아, 나 이상한 여자를 봤다. 이상한 여자? 네 형부 쪽에 아는 사람인 것 같던데 완전히 드레스 코드가 웃겨. 웃기다니? 제대로 말해봐. 네 형부가 신랑 측에 서서 오는 하객들을 향해서 서 있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부라도 되느냐 살랑살랑거리면서 아주 친근하게 서 있는 거야. 에이, 형부가 아는 여자겠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직장 쪽 사람인데 네 형부도 그 여자한테 깍듯이 대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야, 네가 직접 보면 알 거야. 하객들이 그 여자가 신부인 줄 알더라니까. 요새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하객을 맞이하는 게 트렌드냐고 그러더라. 뭔 소린지 싶어서 친구와 함께 결혼식장 입구 쪽으로 나가봤어요. 새 신랑 곁으로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사람들 해줄 것 같는데요. 글쎄, 웬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떡하니 차려입고 새신랑 곁에서 생글생글 웃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과한 신부 화장에다 흰색의 레이스가 다는 롱드레스. 이 여자 뭐야?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다가가서 대놓고 물었어요. 형부,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이분.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여자한테 형부가 그랬어요. 제 처제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신부나 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어머, 신부님의 동생이시구나. 형부, 이분은 누군데요? 아, 이분은 회사의 부장님이셔. 그랬더니 반가워요. 언니한테 결혼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한테 직접 하시죠. 그래요? 지금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보면 되겠네요. 허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하니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 여자가 하는 행색이 느자고 없어 보였어요. 구두까지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반짝거렸는데 다들 회사 동료란 사람들이 다들 그 여자한테 신부 같다며 아름다우시다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주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그 상황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는데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했어요. 하객들이 다들 그 여자만 쳐다봤어요. 형부한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신부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형부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그 여시 같은 것이 감히 새신랑인 형부를 자꾸 터치를 하더라니까요. 살짝살짝 형부의 팔짱 끼려고 하지를 않나. 어깨 먼지를 털어주는 척을 하지를 않나. 형부한테 밀착을 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있자니까 열불이 다 나더라니까요. 옆에 있던 제 친구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저 여자 아주 착정하고 온 것 같아. 네 형부를 맘이 두고 결혼식을 파토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사정없이 밀쳐버리고 형부의 팔짱을 끼고 그랬어요. 형부, 할 말 있어요. 잠깐 저쪽으로 가요. 직장 동료들과 신나게 축하를 받고 있는 형부가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저제 급한 일이야?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형부를 확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한강 일시장 사무실로 갔어요. 제가 형부 옆에 있던 그 여자를 밀쳐버리고 형부를 데리고 나오자 그 여자도 따라 나오려고 했다네요.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헐. 그래서 제 친구가 미친 척하고 몸으로 막아서면서 발을 걸었더니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졌다는군요. 어머, 죄송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제 친구가 말하자 아까와는 다르게 입에 걸레를 물더라네요. 이야, 이런 거지 같은 것이.
어디서 튀어나와서 지랄이야? 라고 막말을 하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대요. 저는 그 틈에 형부를 끌고 나와서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어요. 형부, 옆에 있던 부장이란 여자 뭐예요? 아, 우리 부장님? 아니, 신부처럼 옷을 입고 와서 형부 옆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요. 저제는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회사에서도 과하게 입고 다녀. 조금 투머치 해도 다들 그러하려니 해버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착각하는 여자거든. 그래서 회사에서도 유명해. 이쁜 여자 킬러라고. 뭐요? 남의 결혼식을 망칠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신부야 뭐야.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서 형부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처제가 이해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 그래도 상사인데 그 맛에 제 여자가 살거든. 뒤에서 미쳤다고 욕해도 몰라. 형부가 좋은 날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옷은 더럽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입고 왔긴 했어도 결혼식을 축하러 온 하객일 뿐이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도 신랑 옆자리를 꿰차고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 신부인지 헷갈릴 정도라서 사진을 찍는 기사 아저씨가 대놓고 그랬어요. 신부님이 두 분인 줄 알겠어요. 신랑 측 옆에 흰 옷 입은 여자분이 신부 측에 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신부가 두 사람으로 보이면 뭐 어때요? 그냥 찍으세요. 형부도 그 여자한테 신부 측에 서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싫다면서 오히려 신랑 쪽으로 더 밀착했어요. 그런 그 여자를 보면서 다들 수군덕거렸어요. 형부가 그냥 찍으라고 하자 사진기사 아저씨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찍더라고요. 그런 후 신랑 신부가 패백을 하는 동안에 한강 2층 화장실로 급히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서 모락모락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어떤 물상식한 여자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새끼 너무한 거 아니냐? 세상에 천하 이말순위를 마다하고 오징어처럼 빼쭉 마른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장가를 가냐? 솔깃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다들 나만 쳐다보더라. 내가 나이만 많았지 뭐 하나 꿀릴 게 있냐? 내가 딱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새 장가를 갈 게 뭐냐? 우리 정인표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나이에 부장을 달았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사님 애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혼이나 시켜서 다시 어떻게 해보라고? 깔깔거리며 거리낌 없이 웃었다며 또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여기에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일부러 텅 빈 화장실 올라온 거야. 오늘 정우 씨가 새 신랑으로 딱 서 있는데 내가 더 반했잖아. 욕심이 나더라. 네 말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꼬셔볼까? 손을 씻으며 깔깔거리고 있는 그 여자 앞에 제가 있던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를 바로 못 알아보고 본체만질을 하는가 싶더니 내가 그 여자 앞에 얼굴을 들이대자 놀라 자빠졌어요. 화장실 안에는 저와 그 여자 둘뿐이길래 화장실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제가 손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에 맡길게요. 죽지 않을 만큼 착사를 내버렸어요. 결코 제가 일방적으로 죽사발을 내진 않았고요.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게 대들기는 왜 대들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쉬지 않고 홍군형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부의 회사 게시판에 그 여자가 짓거렸던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싹싹 빈 그 여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정인표 이사인가 뭔가 있듯이 나한테도 주먹 3개를 휘두르는 검사 새끼가 한 명 있어. 한 번만 더 내 형부한테 깔짝거리면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자 눈물 범벅인 채로 벌벌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제가 손에 물을 받아서 얼굴에 확 뿌렸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먹 3개를 휘두르는 검사 같은 거 저한테는 없어요. 뻥친 거죠. 그 여자 수준에서 알아듣게 해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처럼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은 천적이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먹힐 것 같아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잉.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알아서 행동 잘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길래 보내줬어요. 그 뒤로 자진해서 퇴사를 했다고 했어요.
퇴사를 안 하고 배기겠어요. 자기 입으로 이 이사의 애인이라고 했으니 그 정인표 이사한테 또 한 번 홍군하기 났겠죠. 정인표 이사란 사람이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애인을 삼았겠어요. 적당히 뒷봐주고 아무도 모르게 갖고 놀려고 그랬겠죠. 그런 여자가 감히 형부를 넘보다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남자친구 소개로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형부 언니한테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한동안 철저하게 지켜봤는데 그 정인표 이사의 부인이 한바탕 사람을 이끌고 들이닥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회사 근처에도 발을 못 디딜 거라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언니 결혼식 사진만 보면 화딱지가 새록새록 나는데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언니는 조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내 덕인 줄 알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뻥쟁이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 이름 뻥치는 소리에 가끔씩 속아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남편 이런 습성을 알면서도 리얼한 그의 말솜씨에 또 당하고 당하는 것을 보면 저도 참 멍청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충 70%만 믿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제게 크게 사기치지는 않아서 봐둘만 했어요. 완전한 사기꾼이었으면 제가 결혼까지 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짱이었다. 공부는 못했어도 머리는 좋았었다. 한 번 맘먹고 공부를 하면 100등 이상씩 성적이 올랐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자 후배들이 자기만 좋아했다. 얼마나 해프게 밥을 사줬으면 그랬을까. 남편과 사귈 때에는 그게 남편의 컨셉이라서 웃고 떠들고 마는 정도였어요. 원래 개그 본능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웃겨주고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봐줄만 했거든요. 뭐가 쉬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재밌는 남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살아보니까 유머러스한 남편은 싹 다 사라지고 속없고 철없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속았다 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다 내 탓인 거죠. 그래서 아직 미혼인 후배들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인기 있는 남자는 말짱 헛것이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싹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전 오히려 결혼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친정아빠도 남편만 이뻐하고 맛있는 것도 죄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는데요. 반대로 시부모님은 그러냐? 아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다 글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시월드가 그런다 치겠어요. 그런데 같은 세대를 살아온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남녀 평등 어쩌고 저쩌고 인류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치민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 후에 시어머니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은 청춘이 아니던가요? 저희 친정아빠도 환갑을 지나오셨지만 따로 환갑을 챙기진 않았어요. 욕 먹는다고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 한 끼만 하고 보냈어요. 칠순 때면 모를까 촌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이가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온다면 노래를 불렀어도 그런가 보다 했네요. 아직 젊디 젊으신 시어머니가 환갑잔치를 바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눈치가 없었다고는 할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남편이 뻥을 치고 다녔는데요. 저도 진짜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워낙에 대학 교수님처럼 말씀도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엄청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다 연출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한 탓에 직업에 관련해서 전문대학에 얼마간 강의를 나간 것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교수님 소리를 달고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엄청나게 뻥치고 다녔는데요. 사실 남편도 뻥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믿고서 대충 대학 교수라고 믿어왔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전문대학교 4학년 야간반을 1년 가까이 출강을 했으니까요.
제 후배가 그쪽 대학의 행정실에 있어서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 대학 교수라는 스펙을 쌓고 싶어서였는지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더라네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정 교수님이라고 불러줘야 아는 체를 해주니 웃기지 않나요? 제가 시어머니 환갑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후 첫 생신이 환갑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래?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수지 말로는 그냥 명품백 하나랑 돈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 명품백? 그게 한두 푼이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너 시집을 온 며느리 맞아? 다들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준다고 하던데 명품백을 하나 사드리면 될 텐데 뭘 그래? 그래? 돈만 있으면야 명품백 하나 사드리면 좋지.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 검소하고 교양 있으신 분이라 좋아하실까? 수지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그래도 교수님이란 소리는 들으신 분인데 격에 맞게 명품백 하나는 자식들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참 웃겼어요.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시어머니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러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직 대학 교수님으로 철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환상을 일시에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어요. 남편의 뻥치기 존자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딱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으니 제가 말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입 닫아버린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정 교수님이라고 불렀으니 넓게 보면 교수는 교수였으니까요. 그 명품백의 말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나서 드디어 시어머니 회가변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다른 친척분들은 따로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 사진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대충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환갑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며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안에는 465만 원짜리 명품백이 들어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샀어? 너한테 말했었잖아. 수지가 받은 게 있다고 해서 함께 가서 산 거야. 아무래도 엄마 취향을 수지가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아가씨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지를 뭘로 보고 그러냐? 참 웃긴 게 새로 나온 신상인 것 같은데 미니백이었어요. 딱 20대나 메고 다니면 적당한 백이었죠. 고상한 중년이 메고 다니기엔 이건 좀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한 번이라도 명품백을 사보기라도 해봤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수지가 명품백 매니아야. 어려운이 알아서 골랐겠냐? 그리고 다른 건 너무 비싸서 손이 떨려서 못 사겠더라. 이나마 이게 제일 싸게 먹힌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수지한테 입 조심해. 알았어? 그때 남편의 말에 빈정이 팍 상했어요. 야, 너 말투가 영 못됐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백을 하나라도 못 샀냐? 아가씨나 너처럼 나도 카드 긁어대면 살 수 있어. 아님, 너는 나한테 지금껏 명품백을 하나라도 사준 적 있냐? 그게 지금 자랑이냐? 그때서야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게 그랬어요. 마음만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하냐? 실물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명품백을 카드로 긁었으니까 너는 그 백 안에 돈 500만 원만 넣어드려. 어때?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네요. 너 돈이 우습냐? 명품백도 돈이 없어서 카드로 긁은 주제. 뭐? 현금 500만 원?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너한테 돈 있는 거 알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장가를 잘 갔다는 소리는 듣고 싶단 말이야. 명품백에 며느리가 드린 편지에다 현금 500만 원이면 엄마도 행복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남편의 태극박을 쥐어 박았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해라 이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때 남편한테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검소하고 알뜰한 성격이라
비싼 명품백을 선호하지 않아서 저에게 한 번도 명품백을 선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명품백을 거금 465만 원을 카드로 쉽게 긁어버리다니. 그래도 시어머니 회갑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 명품 카드값도 우리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현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니 빈정이 박상했어요. 주문한 케이크이며 꽃바구니며 사진 한 판을 찍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 환갑에 저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할까 싶었네요.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단칼에 못한다고 했더니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내 나 좀 세워주면 안 되냐? 수지도 뻔히 명품백은 내 카드로 결제한 걸 봤는데 올케가 아무것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기 민망하잖냐. 네가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못다고 내가 자랑했거든. 뭐? 또 뻥쳤냐? 뻥치긴 사실이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다고 결혼해버렸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책임을 져야죠.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살았다지 않나요? 저도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키워야지 뭐 어쩌냐며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선물을 각자 따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남편 카드로 긁던 말던 선물을 준비했으면 된 거죠. 그런데도 제가 현금 500만 원을 내놓을 생각이 아니면 명품백 카드값을 판으로 딱 나눠서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천하 이런 쫌탱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네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한 100만 원을 드렸을까요? 아마 그 이하일지도. 신우의 말을 못 믿으니까 그래놓고 시어머니께 사드린 명품백은 신우의 차지였어요. 미니백이었으니 말 다 했죠. 처음부터 신우이가 그걸 바라고 남편을 꼬드겨서 산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누구 동생이 아니랄까봐 웃겼어요.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이며 인스타에도 매번 미니백을 맨 사진들이 올라와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뭘 했냐? 휴대폰이나 작은 지갑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미니백이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너도 네 동생이 뻥치는 소리에 낚인 거다. 엄마가 외출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수지한테 빌려주신 거지. 별걸 다 뻥쳤대. 그래도 어떡하든지 동생을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다음 달에 우리 엄마도 회갑이야. 너 어쩔래? 한번 떠봤어요. 뭐? 다다음 달? 응.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그런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친정엄마 회갑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어머니들이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지나다가 큰맘 먹고 한 세트 샀어. 장모님 회갑 선물이야. 등산복이 했는데 상의와 바지였어요. 가격표도 뜯어져 있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물어보지는 마. 고텍스는 아닌 것 같고 생활방수만 되는 걸 보니까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디자인도 한물 간 것처럼 후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바지 기장도 안 맞아서라도 가서 반품해야겠어. 거기가 어디야? 내가 엄마 모시고 가서 다른 곳으로 바꿔올 테니까 결제한 당신 카드 줘.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냉큼 주더라고요. 매장은 하나로마트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매장이야. 거긴 우리가 자주 가서 장 보는 곳이잖아. 거기 매장 있는 걸 못 봤는데 새로 생겼나 보네. 응, 가격도 합리적이더라. 저는 새로 생긴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인 상설 매장 말고는 보이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했었죠. 총시가, 나 여기 하나로마트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와 있는데 매장이 없는데 상설 할인 매장만 조그맣게 있더라. 그게 맞아. 거기서 샀어. 어쩜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지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여기 할인 매장에 샀다고? 너 미쳤냐? 장모님 환갑 선물 이런 데서 샀어? 야,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다 정품이라고 했어. 멋이 어째? 그러니까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장모님 회갑 선물을
철이 지나서 안 팔린 싸구려 등산복을 샀다 이거냐? 넌 왜 그러냐? 장모님이 시골 노인네인데 그 비싼 등산복이 어울리기나 해? 그럼 네 엄마는 명품 백이 어울리는 분이라서 사주고 나한테 현금 500만 원까지 요구했냐? 장모님과 우리 엄마랑 같아? 그래도 명색이 전직 교수였던 분인데 싸구려 등산복이 어울리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도 섭섭하면 장모님 명품백을 사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며 끊었어요. 와, 뭐 이런 개뼈따구 같은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의 명품백을 사드렸으니까 너도 네 돈으로 사드렸단지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참 합리적이네. 하지만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위인은 아니죠. 남편이 샀던 그 싸구려 등산복은 카드 취소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등산복 매장으로 가서 풀 세팅으로 사버렸어요. 엄마 등산복만 사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테니까 함께 꽃놀이도 가시고 등산도 하시라고 커플처럼 딱 맞춰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풀 세팅해서 남편 카드로 샀어요. 홧김이라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기회라도 사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 입으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의 사이즈는 익히 알고 있어서 사이즈 고른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이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너 미쳤냐? 왜 네 맘대로 내 카드로 다 사버렸냐? 장인과 장모님께 등산복 좀 사드린 게 그렇게나 억울하냐?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할부로 샀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명품백 할부금도 벅찬데 네가 돈을 줄 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랑 왜 결혼을 했냐? 나 등 처먹으려고 결혼을 했니? 무슨 소리야? 그럼 나한테는 어머니한테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으면서 왜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돈 쓰기를 거부하니? 그건 우리 엄마도 직장에 오래도록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네 장인도 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어. 전원생을 하신다고 시골 노인이라니. 딱 1년도 안 채우고 겨우 30만 원짜리 무늬만 교수님이 네 엄마보다 100배는 더 교양이 있고 고상한 분이시다. 뭐? 30만 원짜리 교수라고 했어? 그래, 내가 너처럼 뻥친 거 봤냐? 모른 척 해줬더니 웃기고 있네. 쓴 게 아까우면 네가 직접 취소 환불 처리를 해라. 그리고 너랑 나랑 찢어지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막상 취소는 못하고 그 뒤로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 관해서 군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상이라 됐는지 쥐둥근 듯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과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서로 남남처럼 지냈어요. 친정엄마의 생신일이 다가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이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왔더라. 환갑 축하금이라고 말이다. 아니 이걸 어쩌냐. 내 후년인데 착각한 모양인데. 사위가 장모님 환갑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게 사위예요. 냅두세요. 여태 딸내미를 곱게 키워서 보내줬으니 고마워서 그런가 보죠. 엄마랑 아빠 등산복도 커플룩으로 해서 신발까지 다 깔맞춤해서 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위는 없다. 내가 사위는 잘 얻었나 보다. 고맙다고 어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아이고 김서방 어쩌나. 내 환갑은 내후년일세. 그리고 등산복도 샀다며? 아 그러세요? 미리 드린 셈 치세요. 두 분이서 함께 등산도 다니시면서 건강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내 사이가 최고라니까 최고야. 이러니까 내 딸이 자네랑 결혼했지. 고맙네 김서방. 내 뻥에 낚인 남편 때문에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뻥치는 남편과 전념이 된 딸 덕분에 우리 사위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실망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아 잘하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자친구는 사귄 지는 1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대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었고요. 상견례는 아직 전이었어요.
물론 남친도 저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빨리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35쯤에 할 생각이었어요. 이유는 미혼일 때 많이 놀아보자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목표만큼 많이 모으지도 못했었기도 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결혼이란 둘레에 갇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란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 제 남자친구만한 사람을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었죠. 아직 상견례 전이었지만 남친 집에는 2번 정도 갔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남친 엄마가 저를 불러서 갔었죠. 저를 부르셔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상견례는 조금 미뤄야겠다.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거든. 아, 네. 봉파리 큰아버지가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를 동네 큰 잔치를 한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네. 네 얘기를 했더니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비워둬라. 이때 아니면 언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겠냐. 이틀씩이나요? 일부러 주말에 날 잡아서 하긴 한다만 미리 잔치 준비를 하러 나는 3일 전부터 내려갈 거다. 너는 그냥 잔치하는 전날에 내려와. 잔치날이 아니라 전날에요? 왜 놀라냐? 그날 큰 집 식구들과 작은 집 식구들이 다 오는데 우리만 안 가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잔치 당일에는 제가 요가 수업을 한 타임이 적어서 어떻게는 해보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작은 집 며느리들은 2씩이나 있어서 다들 그 전날에 미리 온다고 했다. 그 전날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구순잔치를 할 게 아니냐. 나만 딸랑 혼자서 오면 미안하지 않겠니? 참 난처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래도 제가 공손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봉파리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 나한테 인사하러 왔겠냐?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봉파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수연이가 그 전날에 가서 뭐 어쩌라고요? 모두 다 낯설 텐데요. 그냥 내가 수연이랑 할머니 구순잔치 드리고 갈게요. 그럼 너도 잔칫날 당일에 온다는 말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생각을 해봐라. 작은 집이나 큰 집 며느리들이랑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오기로 했는데 나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주제에 오지도 않고 예비 며느리 차량도 타 있었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늦음하게 다 차려놓은 밥상만 받아 처먹은다면 좋아라 하겠냐?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어쩌겠어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형수나 재수씨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속상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봉파라,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는 내 입장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지? 나도 눈치가 있어.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손자와 손녀와 며느리들 다 이끌고 와서 자취 준비를 하고 누구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것이 여친과 함께 온다고 당일날 손님처럼 온다고 하면 좋아라 하겠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냐? 못뼈 처먹었다고 할 것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전날에 내려갈게요. 수연이는 당일날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걸로 해요. 알았죠? 알긴 뭘 알아? 아들 키워봤자 하나도 필요가 없다니까. 암튼 수연아, 난 네가 그 전날에 와주면 나도 기가 살고 내가 든든하겠다. 봉파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라. 봉파리 어머니 참 만만치 않으신 분 같았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봉파리 할머니와 그 외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대신에 구순잔치 하는 날에 제가 일찍 갈게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아들만 딸랑 한 명 있는데 혼자서 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나이에는 자식들 빼고 뭐가 있나요? 저희 엄마도 외갓집에 가시면 맨날 자식들 얘기만 하시는데요. 특히나 봉파리 할머니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꽤나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셨다고 했어요. 봉파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눈치를 상당히 보시는가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연세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시다니 참 봉파리 할머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온 식구들한테 부족한 제 자랑을 다 늘어놓으셨다고 하니까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잘 가지도 않던 미용실에 미리 예약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했어요. 옷은 아이보리색 드레스에 한껏 여성스럽게 치장을 하고 축하 꽃바구니를 들고 구순잔치를 한다는 시골 동네로 갔습니다. 봉파리 할머니의 구순잔치는 봉파리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회관에서 했어요. 저는 봉파리 할머니 집에서 간소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잔치였어요. 마을회관 앞에는 평상과 돗자리를 깔고 흰 천막으로 햇빛 가리개로 해서 옆 동네 사는 분들까지 다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초대받아서 왔더라고요.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꽃바구니를 들고 봉파리 안내를 받으며 봉파리 할머니께 가고 있는데 다들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봉파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수연아,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무조건 인사해. 여기는 시골이야. 예의 바르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동네 어른들께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느라 한 발자국도 잘못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따라서 했어요. 그런 저를 예비 시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내 며느리예요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매 봉파리 각시야. 그 조그만 것이 벌써 장가를 갔어? 아니단께요. 색시들 사람이란께. 왔다며 겁나 이뻐 불었네. 어디서 이런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왔다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곱게 드렸어요. 그러자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오메 오메 우리 종파리도 이제 며느리를 보게 생겼네. 고맙다이. 오니라고 욕받다. 뒤에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바로 빠져나왔지만 봉파리 할머니께서 제가 이뻐 죽겠다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봉파리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 저를 봉파리 어머니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한 뒤에 주방 쪽에서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는 예비 동서들에게 저를 소개를 시켰어요. 봉파리 색시들 사람이니까 서로 얼굴도 크고 잘 부탁해 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앞치마 몸빼바지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인사는 대충 다 드렸으니까 바쁘니까 너도 빨리 이 옷 벗고 이걸로 갈아입어라. 네 형님들 차롭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서 이 차림으로 놀고 있으면 욕먹는다. 얼른 저기로 가서 갈아입고 나와라. 네? 싫어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고집 피울래?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일한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제 손을 끌고 화장실로 저를 밀어 넣으셨어요. 바쁘니까 빨리 갈아입고 나와라. 억지로 화장실로 밀어놓고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꼼포니 몸빼바지에 빨간 헐렁한 티셔츠에다 앞치마를 두르라니. 이걸 입더라도 나의 타고난 미모가 어디로 가겠냐마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행여라도 누가 문을 열지도 모른다며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갈아입긴 했어요. 그런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을 담고 나르라고 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봉파리 할머니가 다 보고 있으실 거다. 다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라고? 별로 봉파리 할머니한테까지 이쁨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에게 자꾸 시키셨어요. 이거 봉파리 할머니 앞에 네가 직접 갖다 드려라.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빈 접시는 가져오고 말이다. 그래서 엉겁기를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장바닥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봉파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한복을 입고 가족 기념사진을 다 찍었다고 했는데
기념식 같은 것은 생략하고 바로 오신 분들에게 잔치 음식과 술을 대접을 한다고 했어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뿐이라서 무조건 예비 동서들이 시킨 것이나 따라서 하고 시어머니가 이곳저곳을 일을 시켜 잡숴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봉파리는 술 사러 갔다며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참 만에 나타난 봉파리는 잘 한가득으로 막걸리를 엄청 사왔더라고요. 막걸리를 큰 고무통에 사온 얼음물통에 넣으면서 저를 살짝 보더니 배꼽 잡고 웃고 나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사진 한 번 찍어줄게. 이거 막걸리 한 병 들고 있어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진을 찍는다니까 또 폼을 여러 번 잡아줬더니 봉파리 어머니가 그새 나타나서 제게 뭘 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 어서 할머니께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올리고 여기 독립분들한테 술 한 잔씩 따라라. 저는 그냥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여러 병 들고 갔어요. 술 한 잔씩 따르라고 하는 것은 봉파리한테 한 말인 줄 알았죠. 제가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따라서 드리자 그새 봉파리 어머니가 뒤에 따라와서는 그랬어요. 여기 어른들도 다 따라드려라. 그러면서 또 우리 봉파리 각시될 사람이에요. 봉파리 어머니는 유독 봉파리 할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어르신들께 극진한 것 같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것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서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어이, 여기 와서도 막걸리 한 잔씩 따라봐. 왜 거기만 따라주는가? 그러자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암요, 따라드려야죠. 수연아, 저기 가서도 한 잔씩 따라드려라. 딱 보아하니 동네 남자분들이었어요. 친척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이웃 동네 사람들 같았는데 나이도 별로 지긋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기 싫더라고요. 어머니, 저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따라드리세요. 뭐? 너 보고 따라주라고 했지. 나보고 그랬냐? 얼른 한 잔씩 따라주고 화장실 가. 언제 봤다고 난 이래라 저래라야.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술 따라줘야 해? 어머니,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시여? 너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날 우세를 시킬 작정이냐? 그래서 저도 오래 있었다 싶어서 제 옷을 챙겨서 봉파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봉파리는 사촌들하고 느긋하게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반쯤은 취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메, 그러냐? 이렇게 이쁜 것이 고생만 했다. 갈 때 차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잉. 라고 하시며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느새 제 옆에 와 있던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일 늦게 온 쫄따구가 벌써 가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거 다 치우고 가야죠. 이거 냅두세요. 라고 하며 제 손에 쥐어주신 돈을 도로 뺏어다가 봉파리 할머니께 얼른 드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봉파리 할머니가 괴성을 지르시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상 앞에 놓여있던 빨간 김치국을 들어다가 봉파리 어머니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네가 시방 나랑 해보겠다는 것이여? 네가 뭔데 내가 준 돈을 뺐냐? 이게 간땡이가 뻗네. 가만히 보자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뭔디? 시방 봉파리 각질 막 부려먹냐? 나한테 오늘 뒤져볼래? 깜놀했어요.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는지. 봉파리 어머니는 봉파리 할머니한테서 시원한 김치국 세례를 받고 어쩔 줄 몰라서 엎어져 있고 봉파리 할머니는 무슨 잔치고 뭐고 다 잊은 듯이 씩씩거리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인자하시기만 하시던 봉파리 할머니와 반전에 저도 기가 눌려서 그만 눈만 왔다 갔다 돌릴 뿐 상황 파악하느라 저도 바빴어요. 그 소란에 다들 놀라서 바깥에까지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했어요. 봉파리 아버지도 달려와서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내가 시방 진정하게 생겼냐? 요 잡것이 내 손자며느리 될 아가를 지는 뒷짐을 지면서 일을 시키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술 따르라고 시키고 있지를 않나? 여기가 기생집이야? 아이고, 어머니. 어른들께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랬겠죠. 미친 소리 하들 말아.
나한테만 따라주면 되지. 어디 외간 남자들은 술 따르라고 시켜? 그러니까 봄바탕 못 속이는 법이여. 지가 술집년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여? 내가 술집년이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 사람이여. 봉파리 할머니 그 말에 봉파리 어머니가 김치국을 뒤집었으면 몰골로 그랬어요.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어디서 샤메 앞에서 입주댕이를 놀리냐며 상을 뒤엎으시고 더 큰 소리로 그러셨어요. 네가 술집년 딸이 아니었어? 술집년 딸이 술집년이지. 그럼 뭐라고 하냐? 구순잔치가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 출신 성분을 알아버렸네요.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다 잘 지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내 자식 하나를 망쳤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술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네 시아버지 땜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 줄 알긴 하냐? 내가 술집년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란께. 구순잔치 주인공이셨던 봉파리 할머니께서 오늘 나를 최대로 잡았다며 사람들이 탄이도 앞에서 그 난리를 치시자 봉파리 아버지가 울고불고 쪼그라져 있는 봉파리 어머니를 반강제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만 크게 말똥거리며 서 있는 제게 봉파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가, 너는 내가 지켜줄 땐께 저거 말 듣지 말아라잉. 저거 사람 아니어야. 라고 하시며 다시 제 손에 아까 그 돈을 다시 주어주셨어요. 그런 후 봉파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네 색시는 네가 지켜야지. 앞으로는 저 여시 같은 것이 네 색시 근처도 못 오게 해라잉.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곧바로 빠져나왔어요. 오늘 해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별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기는 했지만 잠시간의 시월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봉파리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봉파라,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어머니를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봉파리는 그러냐고 하면서 제게 시간을 더 주겠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마음이 변한 게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건데? 웃기네. 그 후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봉파리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더니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봉파리가 봉파리 어머니 탓을 많이 하면서 안 보고 살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금슬이 존 친정 부모님이 또 여행을 가신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아버지 직장 동료끼리 모이면서 부부 동반으로 갔었던 패키지 유럽 여행이 아쉬움이 컸었다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두 분이서만 오붓하게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했어요. 최소 2주간의 장기 여행이라서 부모님 댁에는 강아지 2마리를 제가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써가며 가꾸시는 화초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신경을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가 집을 봐준다고 하니까 가긴 간다만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을 쓰는 것이 쉽겠냐? 엄마, 걱정이랑 붙들어 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요.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세상 구경을 하셔야죠. 아빠도 그동안 일하시느라 회사에서 보내준 것 말고는 뭐 얼마나 해외여행 다니신 적도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어서 말이다. 걱정 말라니까요. 제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살면 되죠. 내 방도 내 물건이 고스란히 있겠다. 나도 결혼으로 우리 두치랑 세리를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하루에 2번씩 산책도 해주고 물도 갈아주고 사료도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나야 좋지. 그런데 정서방이 불편하진 않을까 싶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처갓집인데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너희들이 와서 지내면서 먹으라고 반찬도 다 해놨다. 잠깐인데 신혼집을 좀 비운다고 무슨 일이 있겠니? 일은 무슨 일.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친정 부모님을 유럽 여행을 떠나보냈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쓰던 방에는 책상이며 침대며 제가 쓰던 책들까지 그대로 있어서 참 편하기만 했어요. 남동생은 발랑 까져서 저보다 훨씬 일찍 장가를 간 터라 제 방 이외에도 안 쓰는 방이 한 개가 남아 돌았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일주일쯤 되는 주말에 제가 남편에게 저희 신혼집에 갔다가 오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 잠깐 다녀오자. 가져올 것도 있고 한번 들렀다가 오자.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가져올 게 있어? 그럼 말해. 내가 얼른 다녀올게. 혼자 간다고? 멀어. 필요한 건 내가 아는데. 이왕 나간 김에 백화점에 쇼핑도 하다가 오자. 내가 얼른 다녀올게. 다녀와서 나랑 데이트하러 가자. 너 참 이상하다. 우리 신혼집에 뭐 꼼쳐놓은 거라도 있니? 그런 거야? 함께 가면 될 일을 왜 그러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제게 뭔가를 말할까 말까 하며 고민하는 것이 역력해 보였어요. 왜 그래?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 아니야. 숨기긴 뭘 숨겨. 마침 그때 남편에게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얼른 거실에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별일이네. 여기서 받으면 될 거 가지고 무슨 비밀 대화라도 나누나? 한참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거실에 있는 저에게 와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돌아다니신다면서 뭐 좀 사오라고 부탁하셨거든. 얼른 사다 드리고 오면서 내가 우리 신혼집에 들러서 네가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올게. 어때? 그런 다음에 우리도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 넌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추워서 오전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기도 싫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로 소파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서 그제서야 남편에게 제가 쓰던 클렌징 워터를 챙겨서 가져오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출근복도 챙겨와야 했는데 남편에게 일일이 말해서 챙겨오라고 하기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자기야, 어디야? 지금 엄마한테 갔다가 우리 신혼집에 가는 중이야. 그래? 그럼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어. 뭐? 뭐하러 그래? 내가 다 챙겨온다니까. 넌 그냥 있어. 너 왜 그러냐? 내 옷들을 너한테 어떻게 챙겨오라고 그러냐? 나도 지금 출발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보자. 그런 후 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쎄한 것이 요상했어요. 좁은 현관에 무슨 놈의 신발들이 많은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커다란 캐리어와 여행용 가방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좁은 거실에 늘어져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집도 비었는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일 보던 중이었는지 거실로 나오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어색하게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왔어? 너 아까 어머니한테 들렀다 오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말이야. 일단 자리에 앉아. 참 이상했어요. 분명히 내 신혼집인데도 시어머니 나가시나 제게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기 집에 제가 오는 것 마냥 하는 눈치더라고요. 좁은 거실에서 훤히 보이는 주방에는 한 며칠씩 살아온 것 같은 흔적이 즐비했어요. 분명히 며칠씩 우리 신혼집에서 머물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내 신혼집 안방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아예 딴 집인 줄을 순간 착각할 뻔했습니다. 내 안방인데 내 물건보다 딴 살림이 더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말에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지금 엄마랑 봉순이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야.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뭐가? 남편이 안방 문을 닫고서 제게 조용히 하라면서 말을 낮추면서 그러더라고요. 봉순이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알면 죽인다고 달려들 텐데 배는 불러오고 아버지는 모르게 해야 하고 그렇다고 당장에 결혼도 불투명이래. 그래서 엄마가 이리로 데려왔어. 뭐?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니? 그게 무슨 좋은 소리라고 너한테 말하고 싶었겠냐. 그냥 나는 신혼집이라서 안 될 말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좀 난리야.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머리 쓰고 있던 중이었어. 되도록이면 네가 모르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게 내 말대로 그냥 있지 뭐하러 오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헛웃음만 나왔어요. 지금 너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왜 왔냐고 내 탓을 하는 거냐? 아니야. 내가 너 모르게 어떻게 해버리고 했던 거지. 미안해. 어떻게 해버리고 했다고?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말게 했어야지. 네가 허락을 했으니까 오신 거다냐. 완전히 스팀을 팍팍 받아서 열이 받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이리 나와 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지 않았냐? 어여 나와. 완전히 못마땅하다는 듯한 얼굴로 인상을 팍 쓰며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 무슨 할 말씀 있으신가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네가 우리 봉독이를 쥐어짜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마라. 그래도 봉독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다. 오죽할 데가 없었으면 니들 신혼집에 들어왔겠니? 그래도 별 수 있냐? 니들이 조금만 양보해야지. 뭘요, 어머니? 뭐긴 뭐겠냐? 봉순이가 출산할 때까지 네가 양보해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지 않냐. 마침 네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던데 거기서 살다가 와라. 네? 여기 신혼집을 놔두고 친정에 가서 살라고요? 그럼 이 좁아 터진 집에서 봉순이랑 같이 살 거냐? 어머니,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에요. 어머니가 왜 맘대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데리고 지금 당장에 짐 싸들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노벌대발 하셨어요. 뭐? 경우에 맞지 않아?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하고 왔는데 굳이 네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야, 이 소가지 없는 자식아.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집이기도 해. 네가 뭔데 나를 속였냐? 나랑 살기 싫다 이거냐? 그러자 듣고 있던 신우와 시어머니가 제게 싸가지가 하나도 없다며 난리를 쳤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니 동생이라도 이럴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언니 친정집엔 방도 많다면서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봉도 씨가 그랬어요? 아가씨는 멀쩡한 아가씨 집을 놔두고 여기에 왜 오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이미 내가 결정한 일이다.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가 없고 네 옷가지랑 물건은 내가 대충 네 캐리어에 다 담아놨으니까 너는 네 친정에 가서 살아라.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 신혼집에서 어거지로 쫓겨나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이 저한테만 그랬어요.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우리가 당분간 처갓집에 가서 살다가 오자. 우리 봉순이가 미혼인 채로 임신한 걸 알면 우리 아버지가 들고 일어난다. 그때까지만 우리 양보하자, 어?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기는 내 신혼집이야. 어떻게 주인도 없이 객식구가 와서 주인 행세야? 뭐? 객식구? 어머니, 오늘 안으로 제 집을 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깔깔거리며 그러셨어요. 얼척이 없네. 뭐 저런 것이 다 있냐? 저런 것? 내가 할 소리야. 별 거지 집 구석이 다 있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여러 통 했어요. 내게 함부로 한 죗값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제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한 거야? 뭘? 지금 아버지가 봉순이랑 엄마랑 끌고 가고 난리가 났어. 그래? 너도 그 집에서 짐 싸들고 나와서 너네 집으로 가지 그랬냐? 그게 무슨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듣네.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네 집으로, 나는 우리 집으로 가면 그만이야.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 위자료로 너한테 내가 준 것의 2배는 받을 테니까 준비해둬. 뭐야?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이 상황에 이혼 타령이야? 그건 네 사정이지. 너는 내 사정은 봐주면서 살았니? 똑바로 안 하면 끝까지 간다. 우리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제게 화를 더 냈어요.
네가 우리 집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그 남자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쫓아오게 만들었잖아.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유부남 자식을 갖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식을 낳으려고 신혼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정상이냐?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다. 이런 못돼 처먹은 집구석인데 그동안 이렇게 나를 잘 속였네. 내가 너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라도 본보기 차원에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기대해라. 네 만행을 쌍나팔을 불고 다닐 테니까 처신 잘해. 세상 천재 신혼집을 양보하고 친정에 들어가 살라는 집구석이 또 어디 있냐? 그 말에 뜨끔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퇴직을 하신 아버님이 빚으로 했던 시누이가 직장 상사인 20살이나 만 유부남의 오피스 와이프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하고 기존 부인과 이혼을 시킬 요량으로 아이까지 출산을 감행을 했다는 사실에 그걸 용납한 시어머니와는 못 산다며 쫓아냈어요. 서슬퍼렇게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시며 집을 파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아버님이 제 신혼집에서 신우의 시어머니를 끌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서 비번도 바꿔버렸는데요. 신혼집 보증금을 제게 다 넘기는 것으로 위자료로 퉁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거실 하나에 방 1개짜리 월세 살면서 쫓겨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맞는 식구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았을 뻔했는데 빨리 헤어지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해야 할 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한껏 치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의 모습은 제가 봐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급 다이어트를 하느라 다니지도 않던 수영장에 매일처럼 출근 전에 수영을 했고 쌀이라고는 입에도 못 대고 풀떼기로 연명을 했으니까요. 그건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처럼 덩치도 소만했고 살집도 만만치 않아서 둘이 딱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제 키 170에 먹성도 좋아서 그동안에 저를 좋다는 남자들이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먹는 모습이 복스럽고 이쁘다며 제가 좋아할 만한 맛집으로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길래 참 좋더라고요. 집신도 짝 있다더니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나 싶었어요. 평생 기억될 만한 결혼식을 위해서 그 얼마나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는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저를 몰라볼 지경이었죠. 저도 살을 빼고 보니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고 낯선 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나게 이쁜 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을 완전히 싹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 게 참 이상했어요. 어머,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파리 사촌 누나예요. 축하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뇌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팔씨 사촌 누나이면 혹시 너 김미자 아니냐? 갑작스런 제 말투에 놀라서 그랬어요. 아니, 형님뻘 된 사람 이름을 막 부르네. 그러자 나의 온 신경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먼저 반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부케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넘기고 튕기듯이 일어나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냅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제가 그때 정신 헷가닥 했나 봐요. 어린 앞에서 그 짓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가 그날 결혼할 새 신부라는 걸 잊었으니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실화냐? 굽디고 온 신부가 결혼식 날에 시집 식구를 바닥에 내리꽂다니.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리꽂힌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 다시 괴물처럼 달려들었어요. 야, 김미자. 어떻게 너랑 나랑 여기서 만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어디서 꼭꼭 숨어있다가 이제서 나타나. 그러자 남편의 사촌 누나는 여자가 혼매진 정신을 바로잡지 못하고서 자기 악다군을 했어요. 오메, 사람 잡네. 네가 깡패냐? 이게 뭔 짓이야? 김미자, 아직도 나를 몰라보겠냐? 내가 네 저승사자다. 우리 오빠를 그렇게 가게 해놓고 네가 발 뻗고 살면 내가 억울하지. 그래도 나를 몰라보겠냐?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흔들어댔더니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럼 서순자?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 내가 네 저승사자인 서순자다. 서성목의 여동생이야. 그러자 입술이 팔 떨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그 여자의 어린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른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이 애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죠. 이 애는 네 조카야. 네 오빠들이라고.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네 남편 어디 있어? 이 애가 네 남편 애가 아니다 이거야. 대급박을 한 대 더 치려고 하자 그 여자를 안고 있던 어린애가 더욱더 크게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제가 그나마 이성을 차렸어요. 제가 조금 꼴통 중에 꼴통이었죠. 화가 나면 앞뒤로 안 가렸으니까요. 친구들도 말리고 애가 우는 소리 아빠란 사람이 달려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폼이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애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자야. 삽시간에 결혼식이고 뭐고 이 난리통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들어갔어요. 당겨온 예비 신랑도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신부가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과 사촌 누나가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도 신부 앞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그 희한한 광경을 다 봤어요. 순자씨, 왜 그래? 그때 제가 새신랑에게 웨딩 장갑을 벗어던지며 그랬어요. 야, 내 철천지 원수를 여기서 만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이 여자가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어떻게 네 집안에 이런 천하에 못된 것이 있었냐? 나 이 결혼은 포기해도 이 원수한테 복수하는 것은 포기 못해. 뭐? 그럼 네 오빠 돈을 갖고 도망친 여자가 바로 우리 사촌 누나라 이거야? 모르긴 몰라도 네 조카도 어느 놈의 자식인지 캐봐야 할 거야. 아주 입만 열었다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기만 치고 다닌다니까. 저 애도 우리 오빠 애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하네. 그날 완전히 결혼장 안이 쏙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예비신랑이 사촌 누나가 그렇게도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여자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하필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저 불려우를 만나서 인생이 쫑이 나버렸어요. 머리가 나쁜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명문도 입학을 해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착실과장이면서 남에게는 요만큼도 해를 입힐 줄도 몰랐던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저 사기꾼을 만나서 은행돈을 횡령하게 되었어요. 물론 오빠가 은행돈을 저 여자에게 날리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오빠의 책임이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오빠를 속였겠냐고요. 어떤 나쁜 놈과 짜고서 오빠를 협박까지 했다던데 이 여자와 한통속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빠가 혼자서 무척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오빠 일기장을 본 후에 알고서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해외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필리핀이며 태국이며 여러 번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제가 그 여자 귀에다 대고 나지막히 말했어요. 너 길에 나다닐 때마다 등 뒤를 조심해라. 내가 애들을 다 심어 놓을 테니까. 머리 아프게 경찰에 신고는 안 할 거다. 널 가지고 놀 테니까. 그 말에 하얗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이 했던 먹던 놈들은 이미 필리핀에서 일망타진을 한 상태라서 아마도 소식은 들었을 거네요. 경찰에 손이 안 닿으니 직접 해결할 수밖에요. 신분 세탁도 오지게 잘해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 성형도 제대로 해버렸으니
찾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랬더니 벌벌 떠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경찰서로 전화를 했어요. 네, 경찰서죠. 저를 좀 빨리 잡아가세요. 자수할게요. 5년 전에 있었던 은행털이 공범이에요. 아무튼 빨리 오세요. 다 진술할게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오빠가 그렇게 쉽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도 조직에 잘못 들어가서 팔자가 그렇게 돼버린 거지. 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 일부러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골라서 접근을 한 건데 그렇게 내게 순정을 바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내 죄는 달게 받을 테니까 그만 놔줘. 네 아들은 그래도 우리 오빠애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 아구통이 날아가는 줄 알아. 알았어? 그때서야 마지못해 공범이었던 남자의 자식이라고 실토했어요. 그러자 입이 시댁 식구들이 한탄을 하면서 땅이 꺼져라.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냈어요. 흡사 장례식 분위기였죠. 그 여자의 남편도 기가 막히다며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잡아 흔들며 그러더라고요. 너 사실이야? 승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이 창피하고 쇠스럽다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잘 마칠 때까지 입단속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뭐하나요? 알 사람은 다 알아버렸는데요. 웨딩 마치를 하고 있는 제 뒤로 경찰이 와서 그 여자를 연행해 갔어요. 어영부영 결혼식은 잘 치르기는 했는데 남편의 시집 식구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보려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경찰서에 있는 누나에게 보냈어요. 누나도 봤지? 우리 순자가 자기 결혼식인데도 물불을 안 가린 거 말이야. 지금 경찰서 문 앞에다 애들 다 풀어놨더라.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난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네. 이 병신 같은 자식아. 네 마누라 하나도 단속을 못하냐?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사촌 누나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줬대요. 순자 씨는 우리 하나회의 보스야. 나는 쫄다고. 누나는 끝났어. 그래도 동생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 말에 전율을 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다 진술을 하고 감방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질이 찐빵. 자기처럼 사기를 조금 친 것도 모르고 즐거운 감방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 엇보죠 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